최근에 재밌는 뉴스 나온 걸 봤는데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 지금 시장 떠나는 건 실수다. 사실 하워드 막스라는 이 사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개인적으로. 제 영상을 예전부터 봐왔던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저는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뭐 그 사람의 실력을 깎아내린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냥 안 맞아요, 저하고.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굉장히 좀 비슷하거든요.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,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유명한 게 약간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를 해요.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사이클을 타는 건데, 경기가 뭐 이런 식이면 이때 주식 사고, 이때 주식 팔고, 이때 주식 사고, 이때 주식 팔고, 이런 거를 잘하죠. 잘하는데 이 사람이 주식 타이밍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래요. 이 사람의 시장 전망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시장 예측을 10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한다고 하거든요. 자주 안 하죠. 극단적으로 싸든지 극단적으로 비쌀 때만 예측을 하는 건데, 이 사람이 때가 되면 한 번씩 메모라는 걸 보내요. 뭐 예전에는 우편으로 보낸 것 같던데 지금은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보내요. 자기 회사 투자자들한테 메모를 이렇게 보내는데,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사람이 보낸 메모는 항상 챙겨본다 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졌던 적이 있어요. 뭐 어찌되든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인데,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전략은 그렇습니다.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거는 이 사람 목표가 아니고,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이거랑 비슷한 수익을 내고, 시장이 떨어질 때 이때쯤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비중을 줄여서 이때 손실을 안 보는 거. 이 사람 전략이 그래요.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거의 없게 약하게 가져가고, 상승장일 때는 시장 수익률 정도. 그래서 그런 거를 장기간 동안 계속 반복을 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뭐 한 19%인가 그래요. 19%면 사실 상당히 잘한 겁니다. 10%가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잘한 거예요. 근데 15% 이상 넘어간다, 연평균 수익이. 그러면 투자대가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. 연평균 15% 넘어가면. 근데 이 사람은 연평균으로 19% 장기간 동안 뭐 20몇 년인가 30몇 년 될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30%가 조금 안 되죠. 29%인가 뭐 그럴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은 기간이 짧아요. 1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19% 연평균 수익 낸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. 사실 13년보다 훨씬 길게 했으니까, 피터 린치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했으니까. 뭐 하여튼 이 사람은 타이밍, 어떤 사이클 이런 쪽에서는 거의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약간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최근에 하루가 안 됐어요. 사실 24시간이 안 됐어요. 지금 시장 떠나는 건 실수다.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얘기 했냐면, 2020년도 3월 달에 그 뭐 팬데믹 일어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거의 한 21년도 초쯤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. 20년도 말인가? 지금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는 거는 실수다. 그때 그 얘기 했었거든요. 지금 주식을 너무 많이 담는 건 실수다. 뭐 그때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, 이 사람이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이제 시장 떠나는 건 실수다.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자산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 지금 들어와 있다.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적정한 딱 정확한 수준에 들어와 있다.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미국 얘기입니다. 미국 주식 얘기예요. 시장에 남아 전진해라, 뭐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. 그러고 나서 추가로 더 얘기한 게, 지금은 뭐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채권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다. 뭐 그런 얘기가 있고, 주식에 지금 하락한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매도하는 건 맞지 않다. 근데 이제 겁나는 건 그런 거죠. 약간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,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. 이 사람이 제 기억에 20년도 3월 달에 팬데믹 왔을 때 주식 사야 된다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, 뭐 이런 쪽의 얘기에서는 저하고는 생각은 좀 틀려요. 적정 수준은 일단 미국 얘기일 테고,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적정 수준보다도 훨씬 밑에 더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. 그거는 뭐 제 생각이고,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.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에 투자하는 걸 굉장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. 이 사람의 생각은 그거예요. 70년도쯤에 76년도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건데, 76년도인가 이때 미국이 금리가 20%가 넘었어요. 22%인가 그렇거든요. 22% 정도 이자가 나왔는데 지금 금리가 2%,
좀 넘죠. 최근에.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생각은 예전에 채권의 금리가 이랬던 게 요렇게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떨어진 기간이 한 45년, 46년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는 거죠.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다. 이 자체를 지금 이 사람은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46년 동안 떨어지기만 했으니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30대든 40대든 금리가 떨어지는 것만 여태까지 봐온 거죠. 이런 식으로까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데 그건 알 수 없고, 이 사람 생각은 거대한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금융시장의 역사가 뭐 사람들 한 명 한 명 사는 것보다 기니까,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요거밖에 경험을 못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이런 유형의 사이클이라고 치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채권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. 장기 채권을 얘기하죠. 중장기 채권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이힐드라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그런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. 예전부터.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은 조그마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죠. 이런 채권은 이자가 세거든요, 보통. 그래서 시중의 금리가 뭐 2%, 3%다라고 하면 이런 유형의 채권은 한 8%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. 아니면 두 자릿수까지도 갈 수 있고. 이거는 사실 알 수 없죠. 이런 사이클이, 이 정도의 큰 사이클은 뭐 저는 알 수 없는데 이 사람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지금 시장을 떠나는 건 실수다라는 거는 일단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, 여태까지 이 사람은 어떤 시장 전망이나 타이밍 쪽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라 지금 상황에서 채권에 저는 많이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. 채권에 많이 투자하고 싶진 않은데 뭐 하여튼 최근에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. 찾아서 뭐 읽어보면 조금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